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종의 유니트지요. 일종의 단위인데 이 가족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은 아마 상담에서 가장 여실히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저는 그 상담자로서 인간관계 갈등을 이제 다루는 사람인데, 누가 이 직장 내에서 어떤 사람하고의 갈등이 생겼다 이제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일단 그러냐, 그 사람하고 어떤 이제 갈등이 생겼느냐라고 이제 일단 내용을 들어요. 내용을 들은 다음에는 이제 그 대상이라는 사람이 조금 심할 수도 있는데, 그 대상이 뭐 심하든 약하든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대상은 이 제 손에 닿는 범위 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상담이라는 것은 대상이 잘했든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이 잘했든 어쨌든 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제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그 대상에 타겟이 되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살피죠. 그래서 이제 어떤 갈등이 있었느냐를 물은 다음에는 이 사람이 어떠한 특성, 어떠한 그 패턴, 어떠한 기질을 가진 소유자이길래 이러한 이제 갈등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첨예하게 살피거든요. 이때 이제 살피는 이제 첫째가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의 특성을 살피기 위해서 일단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환경이 그 어머니 아버지가 이루는 가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 또 두 분의 사이는 좋았는가, 이 금슬이 좋은 그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네들은요 성격이 안정돼 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 아버지가 서로 불화를 이루거나 툭탁툭탁 할 경우에는 언제 싸움이 날지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주 이 신경을 곤두세우게 마련이거든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래 누적이 되면은 이 좋은 성격 소유자가 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부모, 그러니까 아버지의 성정이 어떻고 어머니의 성정이 어떻고 두 분의 관계가 어땠는지, 더 나아가 이 사람이 맏이었는지 또는 둘째였는지, 그래서 이 첫째와 둘째 사이에 경쟁 관계가 어땠는지, 그러니까 열등한 위치에 있었는지 우월한 위치에 있었는지, 또 우월한 위치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 동생에게 이제 밀리지 않기 위해서 너무 안간힘을 쓰느라고 자기답게 편안하게 크지 못했는지, 이런 등등을 쭉 살펴요. 그렇게 살피면서 이 사람이 가족 내에서 형성된 그런 바탕을 갖고 이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이런 이 학년을 거치면서 이제 또래 관계들은 어떻게 해왔는지, 그렇게 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쭉 과정을 훑어보면은 대충 그 사람의 어떤 성격 또는 행동 특성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가족 내에서 이러이러한 어떤 태도를 익혔고, 이런 것들이 바깥에 나와서도 일반화되어 갖고 지금 외부에 와서 다른 사람하고 이런 관계 패턴을 맺거나 또는 이런 갈등을 맞이하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대충 우리가 개요를 잡지요. 그래서 이렇게 개요를 잡은 다음에 그 사람에게 설명을 해요. 당신이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나서 거의 백지 상태였었는데, 이러한 부모님이 이룩한 가정 환경, 형제들과의 관계, 이 속에서 형성된 당신의 이런 성격적 특성이 바깥에 나와서 이러이러한 갈등을 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의 문제점이 이러이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도록 우리가 돕지요. 이제
대충 그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처음 올 때는 주로 이제 그 사람이 문제라고 여겼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만 아는 이기적인 성격이었다든가 또는 모난 성격이었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타겟이 되어버렸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면은 어떤 개선책을 이게 찾을 이제 준비가 되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돕는 게 상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이쪽에서는 뭐 이렇게 별 탈이 없는데 저쪽에서 아주 좀 심하게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이제 상담자가 코치를 해서 그러한 외부 그런 어떤 자극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기도 하지요.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많은 클라이언트들을 만나는데 이 상담자로서 참 놀라운 거는요. 이 새록새록 참 놀라운 것은 어렸을 때의 그 초기 인간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어떤 애착관계를 형성했는지 우리는 이 애착관계가 인간에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의존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자립할 때까지는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거든요. 그 의지하는 대상이 내가 애착을 두는 대상이에요. 그런 애착의 대상하고 나와의 관계가 탄탄한 경우에는 사람들이 불안이나 두려움 이런 거를 덜 느끼고 안정성을 확보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는 제1순위, 애착 대상의 1순위가 어머니가 제일 유력합니다. 이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가 탄탄한 게 제일 우선이고 이 어머니가 너무 바쁘거나 또는 다른 데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처지였을 경우에는 2차 대상으로 아버지라도 붙들면은 그 성격은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근데 어머니도 붙들지 못하고 아버지도 붙들지 못했을 때에는 스스로 긴장하고 사느라고 굉장히 뾰족뾰족 모나거나 예민한 성격 소유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이제 이런 게 또 이제 중시되고 또 이 부모님이 너무 편애를 했거나 욕심을 내어서 이 아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아이를 옥죄었거나 또는 너무 편애를 하면서 동시에 애를 이 의존적으로 만들어서 또는 어떤 자유롭지 못하게 옥죄였을 경우에 이 애들이 이게 눌려 있다가 어느 순간에 탁 튀듯이 이 폭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이제 과도한 욕심이나 편애 이런 것들이 아이들 성격에 아주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이참에 말씀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어느 정도 이 자립할 때까지는 든든한 의지처가 이제 있어야 아이들이 안심하고 자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자라기도 전에 부모님이 저 멀리 해외로 가신다든가 또는 이혼을 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경우 이 자녀들이 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아주 바짝 긴장을 하면서 신경을 곤두세워요. 이런 것들도 편안한 성격 형성에는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어렸을 때 이제 그 형성된 성격 형성이 이후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늘 추구하는 것은 이제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행복한 삶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원만한 인간관계가 이제 바탕이 되어 줘야 되는데 원만한 인간관계라는 것은 이 아주 안정된 성격 형성하고 무관할 수가 없지요. 이런 거를 이제 다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참에 한 가지 첨언을 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요즘 여성들도 다 직업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자녀를 낳았을 경우 이제 그 시댁도 지방에 있고 또 친정도 지방에 있을 경우에는 이 육아를
누가 돌봐주느냐,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에 돈이 넉넉하면 사람을 들여서 이 아이들을 양육하거나 이러면 좋은데, 이제 그럴 형편도 안 되고 이럴 경우 어떤 사람들은 애들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이 애들을 저 지방에 뚝 떼어서 보내는 경우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애들을 그렇게 뚝 떼어서 보내면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뭐 주말에 가서 본다든가 아니면 최소한도 2주에 한 번씩은 가서 애들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큰일 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낮에 다른 사람 손에 맡겼더라도 밤에는 이제 데리고 와서 이 엄마 그 가슴 냄새를, 전 냄새를 이제 맡아가면서 이 잠들 수 있도록 키워야 애들이 안정이 되지, 이렇게 엄마 품을 떠나서 일주일씩 또는 2주일씩 뚝 떨어져서 주말에나 보고 이렇게 키웠을 경우에는요, 이 애들이 골병이 들어요. 이제 어렸을 때는 그 골병 든 게 이 가시화되지 않거든요. 그냥 말 잘 듣고 또는 내성적이 되고 뭐 이런 형태로만 이게 겉으로는 잘 표시가 안 나요. 근데 그렇게 속이 헛헛하게 자랐던 사람네들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을 가졌어도 이 스트레스를 못 견뎌 한다든가 또는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까칠하게 덤빈다든가 그래서 폭식증에 걸린다든가 아주 성마른 성격으로 싸움딱이 된다든가 또는 탈서를 한다든가 뭐 이런, 또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도 부모하고 정말 남남처럼 정없이 산다든가 이러한 태도를 보이기 일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당부드리는데 아무리 양부모가 다 일을 하느라고 정신없이 바빠도 그렇더라도 이 자녀만큼은 자기네가 키워야지 뚝 떨어져서 키웠다가 1, 2년 뒤에 찾아오거나 심지어 학교 보낼 무렵 찾아왔을 경우 그 애들은 속골병이 다 들어서 이 제정신으로 살 수 없다고 아주 제가 거의 단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자식은 끼고 살아야 된다. 이참에 또 더 하나 말씀을 드리면 조기 유학 이런 것들도 오히려 아이들을 골병들게 하는 아주 으뜸가는 요소가 되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일찍이 뚝 떨어져서 공부시키는 것도 이게 해가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꼭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지요.